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201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동덕여고 확률과 통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우리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좀 아이디어 같은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상세하게 같이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계산 같은 거 좀 생략하면서 식을 위주로 하는 풀이로 많이 갈 테니까 기본적인 계산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1번은 이제 다음 7개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할 수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데요. 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뜸뿍세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보시면 뜸자라고 되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별이라고 잡아보면 됩니다. 별. 한마디로 우리는 별 3개가 있는 거와 똑같고, 북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적게 되면 동그라미 몇 개? 3개 있는 거와 똑같고, 세라고 하는 거는 네모로 적게 되면 우리는 얘네들은 별이 3개 있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얘네들은 별이 딱 3개가 있고요. 별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 상태에서 네모가 하나가 있는 이렇게 7개의 문자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7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7팩을 뭐가 하면 되죠? 4팩과 3팩으로 나누시면 우리가 원하는 식의 완성이 될 것이고, 걔네를 계산하게 되면 문제 정답은 140이라고 하는 1번의 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에 있는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다음에 크기가 작은 것부터 이제 큰 것 순으로 나열한 것을 우리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네, 기억을 보시면 기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중복 조합을 계산하는 방식이 되는데, 기억같이 우리가 3의 H5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2개를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기 때문에 우리는 75라고 쓰면 되고, 75는 72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2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니은에 보시면 니은은 2파이5라고 하는 거, 2파이5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2파이5는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2의 5제곱을 뜻하기 때문에 32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디귿은 보시게 되면 우리는 6p예요. 6p. 6p는 순열의 뜻이죠. 순열의 뜻은 6부터 하나씩 줄여서 몇 개? 2개를 쓰겠다는 거.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기 때문에 답은 3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작은 것은 바로 무엇이 될 것이냐면 기억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디귿이 그 다음에 작은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니은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1번에 있는 문제하고 2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이제 동덕여고에서는 이제 2학년 1학기 방과후 활동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총 5과목의 강좌가 개설이 되었다고 한답니다. 네, 3명의 학생이 이 5개의 강좌 중에서 어느 한 개를 수강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데요. 얘네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중복순열의 문제긴 한데, 누가 선택을 받고 누가 선택을 하는지가 이제 뭐를 좀 결정해 보시는 것이 먼저 얘네들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복순열의 n파이 r이라고 하는 그 n의 값은 선택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선택을 뭐 하는 거?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선택을 받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냐? 내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내가 선택을 하는 애고, 수강 신청을 받아야 되는 과목들이 선택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과목은 5개고 학생은 3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파이 r이라고 쓸 수 있고, 5파이 r보다 5파이 3이죠. 5파이 3이라고 쓸 수 있고, 5파이 3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125라고 하는 몇 번이 되죠? 4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투표에 관한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요.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어떤 것이 있냐면 기명 투표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냐면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있어요. 네, 기명 투표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1, 2를 뽑나 2, 1을 뽑을 때
다른 경우를 갖고 있는 게 기명 투표가 될 것이고, 이제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을 뽑나 2를 뽑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보시면 되냐면 기명 투표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뭘로 푸냐? 중복 순열로 푸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는 바로 뭐가 되냐면 중복 조합으로 푸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를 봤더니 이제 우리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각각 1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의 동그라미 맞히셔야죠. 그 무기명으로 이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답니다. 그때 우리는 얘네들은 바로 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냐, 바로 중복 조합에 관한 문제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후보자라고 하는 3명을 가지고 우리는 몇 명이? 6명이 택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고, 얘네들은 8C6이 되고, 8C6은 8C2하고 똑같죠? 8C는 뭐가 되냐면 74, 28이라고 하는 1번 문제의 정답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5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있겠죠. 네, 5번은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5개의 문자, 이제 A, B, C, D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원형으로 나열을 할 때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제 5번 문제 보시면요. 네, 우리가 이제 A, B가 이웃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야? 우리는 A하고 B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웃하는 경우가 한 가지의 경우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의 경우. 맞죠? 그러니까 A와 B를 이렇게 한 가지의 경우로 보셔야 되는데, A, B가 이웃하는 경우고 이제 5개의 문자를 이웃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를 한 가지를 보시게 되면 얘 하나를 본 상태에서 우리는 C하고 D하고 E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 둘, 셋, 4개를 먼저 이제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 C, D, E. 그럼 4가지에 관한 이제 원탁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4-1팩 되는 건 괜찮죠? 그럼 4-1의 팩토리가 된다는 것도 괜찮은 거고요. 일단 우리는 이 AB가 AB도 될 수 있는데 뭐가 될 수 있죠? BC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3팩은 6이고 2를 곱하면 12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5번에 대한 문제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6번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도로망을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쳤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우리 어디까지? B까지 지점으로 최단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P하고 Q를 모두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P하고 Q를 모두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의 경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A에서 P까지 가는 이쪽까지 가는 경로의 수 하나 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P에서 Q까지 가는 이쪽까지 가는 경로의 수 하나 구하셔야 되고, Q에서 B까지 가는 이쪽까지 가는 경로까지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하죠? 곱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얘는 어떻게 했냐?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어떻게 하죠? 5팩을. 몇 팩, 몇 팩?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는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2가지 방법. 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는 3팩을 뭘로 나누신다? 그렇죠. 2팩을 나누시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 문제를 딱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60이 된다는 몇 번? 4번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6번 문제에 갖고 있는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어떤 거? 최단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에 보시면 이제 풋볼이라고 하는 이제 8개의 문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고 싶은데 어떤 거냐? F하고 T하고 B라고 하는 것이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 밑줄.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이웃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두 개도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웃하지 않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배열시켜 놓고 그 사이에 끼워 넣었었어요. 맞죠? 그럼 보시면 우리는 FTB를 빼게 되면 F하고 T하고 B는 이웃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얘를 빼게 되면 뭐만 남냐면 O하고 그 다음에 A하고 L하고 L이 남는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이거를 먼저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을 뭐하고 뭘로 나누시면 되죠? 2팩과 2팩을 나누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봤더니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6개의 공간 중에서 몇 개? 3개를 골라서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곱하기 6p 3을 곱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문제 정답 뭐가 되면 3600이 되고요. 네, 3600은 문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7번에 있는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네, 우리는 이제 몇 번 해볼 거냐면 이제는 8번의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의 문제를 해보시면요. 어떤 것이 있냐. 이제 6개의 숫자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0부터 5까지 되어 있는 6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얘네들을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자연수를 있다고 했을 때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2300은 몇 번째 수가 되는지 알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들어진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릿수부터 시작해서 2300까지가 몇 개가 되는지를 구성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1번은 한 자릿수 먼저 보도록 합시다. 근데 한 자릿수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얘네들은 사실 0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5개로 구성됐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냐? 두 번째는 이제 두 자릿수를 보도록 합시다. 두 자릿수. 네, 두 자릿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두 자릿수는 만들 수 있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뭐를 빼시면 되냐?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오는 거? 그렇죠. 0이 오는 것만 빼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 두 자리 자연수가 구성되어 있는 숫자가 뭐죠? 6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얘가 0이 되는 경우의 수만 빼면 되기 때문에 6개만 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3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세 자릿수를 보도록 합시다. 세 자릿수. 네, 세 자릿수를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어떻게 하죠? 6의 세제곱에서 뭘 빼면 되죠? 첫 번째가 0이 오는 6의 제곱을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를 빼시게 되면 답은 1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네 자릿수는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릿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1부터 시작하는 경우의 수 세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6의 몇 제곱? 6의 세제곱이니까 뭐냐면 2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2로 시작하는 2빵 땡땡도 있죠. 2빵 땡땡, 21 땡땡, 또 22 땡땡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두 가지를 경우의 수기 때문에 6의 제곱 곱하기 뭐죠? 3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3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08이 되죠. 108. 그럼 우리가 얘네들까지 채워주면 그 다음번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망의 230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 정답은 여기에 있는 5, 여기 있는 30, 여기 있는 180, 여기는 216, 여기는 108 하고 여기는 플러스 1까지만 더하면 정답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걔네들의 문제 정답 뭐가 되냐면 바로 540이라고 하는 5번의 정답도 완성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있는 첫 번째 이제 한 장에 있는 그 8번 문제까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먼저 필기 먼저 마무리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9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제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이제 학생이 있는데요. 남녀 1명씩 색상을 이루어서 그림 같은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 한 쌍씩 한 변에 앉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건데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하실 거냐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남자를 맨 처음에 여기 먼저 배열하는 경우의 수 먼저 보도록 할게요. 남자를 맨 처음에 여기 있는 그 변 한 쌍에다가 남자 하나씩을 배열하게 되면요. 걔네들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면 3-1팩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애들을 하나의 변에다가 이제 배열을 시킬 건데 이미 변에 남자가 1, 2, 3번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1, 2, 3이냐? 1, 2, 3이 다른 경우가 되죠? 그럼 여자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뒤에 곱하기 몇 팩? 3팩을 붙여주시는 것도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각각에 있는 변에서는 사람들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그때 우리 바꿀 수 있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이 완성될 것이고 계산하면 답은
96이라고 하는 몇 번? 2번의 정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몇 번?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10번 문제는 바로 어떤 것이냐? 네, 같은 종류의 볼펜 5개와 그다음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2개를 학생 A, B, C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각 학생이 적어도 1개의 볼펜을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참고로 여기다 동그라미 칠게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걔네들 볼펜은 이제 1, 2한테 A, B한테 주냐, B, A한테 주냐 똑같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볼펜이 학생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순서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한 학생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얘네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중복 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에도 비추실게요.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연필의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A, B한테 준 거나 B, A한테 준 거는 다른 경우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얘가 얘네들한테 주는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중복 순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얘네들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이미 그 3명의 학생한테 볼펜을 미리 1개씩 줬다는 뜻이에요. 미리 1개씩 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볼펜은 몇 개가 남아있죠?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3명의 학생한테 중복 허용해서 2개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연필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가 3명 곱하기 3명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은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4C2 곱하기 9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54가 되는 몇 번의 정답? 3번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10번에 있는 문제의 정답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있는 이제 11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은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두 집합이 있는데요. 두 집합이 x는 1, 2, 3, 4, 5라는 것이 있고 y는 6, 7, 8, 9, 10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세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는 이제 11번에 대한 풀이를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여기는 x의 값 대신에 뭐 집어넣냐면 1, 2, 3, 4, 5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공역이라고 하는 y 값 대신에 6, 7, 8, 9, 10이라고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첫 번째부터 이제 한번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면, 어떠한 x의 원소 x를 집어넣었다고 했을 때 fx가 f3하고 동일한 함수값을 갖고 있는 x는 3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3이 찍어놓은 함수값은 다른 x값이 찍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은 오로지 한 개만 찍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f3의 값은 4의 배수이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건 4의 배수 8을 찍고 이 남은 x값들은 뭐를 못 찍냐면 8을 못 찍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의 뜻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3보다 작은 원소도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f3보다 작은 함수값만 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걔가 바로 무슨 뜻이냐? 3보다 작은 1하고 2 같은 경우는 8보다 작은 뭐하고 6하고 7밖에 못 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f1하고 뭐냐면 f2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다음 우리는 4하고 5 같은 경우는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 5는 8을 제외하고 나머지 6, 7, 9, 10 중에서만 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F의 4하고 그다음에 F의 5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그 네 가지하고 몇 가지?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4의 세제곱이 되면 64라고 하는 문제의 정답이 나올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 있는 11번에 있는 이제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의 정답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제 12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네, 12번은 어떤 것이냐? 이제 동덕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글자, 7가지 글자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줄로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O, U 사이 안에는 100% 뭐가 있다? n이 있다는 것을, n이 있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우리 목적이 된답니다. 봐볼게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O하고 U가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n이 100%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남는 글자는 뭐 있냐면 D, D, G 뭐 있냐면 K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되는 상관은 없어요. 대신 얘네들 순서가 5하고 U 사이에 N만 존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항상 순서가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O, N, U를 뭘로 잡냐면 이렇게 별로 잡아서 한 가지의 문자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똑같냐면 7개의 문자가 있는데 똑같은 거는 3팩, 별 3개하고 D라고 하는 2팩 2개를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틀리고요. 어떤 것이냐? U하고 O는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그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얘네 곱하기 뭐? 2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이 완성되고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840. 그래서 몇 번에다? 3번의 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12번의 문제까지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잠깐 필기 먼저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13번의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3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13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이제 3개의 문자가 있는데요.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6개를 택하여 일러로 나열했을 때 A, B, C 이 순서대로 연속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얘네들의 문제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것을 빼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얘네들 13번에 대한 풀이가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 보다 봅시다. 전체. 첫 번째는 전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는 어떻게 될 거냐. 전체는 몇 개냐면 이제 3개의 문자를 가지고 6개의 그 열을 이제 그 행을 6개의 문자를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전체는 3의 몇 제곱? 6제곱이고 얘는 729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연속되는 경우의 수를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거냐? 이제 연속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A, B, C가 이렇게 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띵띵띵 이렇게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A, B, C, A, B, C, A, B, C 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3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앞에 게 3개가 있고 뒤에가 A, B, C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도 몇 개? 3의 세제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27 플러스 27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A, B, C, A, B, C하고 A, B, C, A, B, C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셔야겠죠. 그러면은 53가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세 번째 이번에 이런 겁니다. 띵, A, B, C, 땡땡. 얘하고 띵띵, A, B, C, 땡하고 똑같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위에 것도 333이니까 3의 세제곱. 얘도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54가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전체 729에서 뭐냐면 53하고 54를 더한 걸 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622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3번에 있는 문제는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는 어떤 거? 6번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14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1, 2, 3, 4, 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서로 다른 상자 3개의 상자 A, B, C에 넣으라고 했을 때 각 상자에 넣어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여기 밑줄 쳐볼까요? 12 이하가 되도록 하는 거. 12 이하가 되도록 하도록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답니다. 단서 조항 보시면요. 이제 공을 넣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빈 상자가 있을 수 있고 빈 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넣어진 공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을 0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럼 봐볼게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10 이하가 되는 것을 다 세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얘들 거꾸로 어떻게 할 거냐면 아예 전체에서 12 초과되는 것을 이제 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전체에서 12가 초과되는 거는 합이 뭐가 되는 거? 15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합이 뭐가 되는 거? 14가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합이 뭐까지요? 13까지 되는 것까지 우리가 빼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각 공이 A, B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3의 5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합이 15라는 것은 이 5개의 공을 하나의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15가 된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 주머니는 A 또는 B 또는 C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합이 14가 된다는 거는 1을 제외한 나머지 14 하나하고 그 다음에 1 하나하고 0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저기 A, B, C에 배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3팩만 하시면 되죠. 3팩. 3팩 하시면 되고 합이 13이 된다는 거는 13이 되고 그 다음에 2 하나 빼고 0만 빼기 때문에 얘네들도 배열하는 경우 몇 팩? 3팩만 빼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 총 개수를 계산하게 되면 답은 22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문제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번 문제도 어떤 거죠? 여사건을 이용해서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15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모든 순서쌍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예처럼 우리가 이제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식에는 뭐가 있죠? 중복 순열이 있다, 중복 조합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봤더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5인데요. x, y, z 중에 두 개는 짝수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죠? 홀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계산하고 싶냐면요. 우선은 자연수 중에 되는 짝수기 때문에 양의 짝수죠. 양의 짝수기 때문에 우리 두 개는 무조건 2a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만드셔야 되고 양의 홀수는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면 15번에 관한 풀이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우선은 세 개 중에 두 개가 먼저 짝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세 개 중에 몇 개? 두 개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얘는 바로 뭐냐면 짝수를 고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제가 짝수를 x하고 y로 잡았다고 친다면 우리는 x 대신에 뭐 집어넣냐면 2a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고 y 대신에 짝수 집어넣어서 2b 플러스 2를 집어넣으시고 z 대신에는 20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된답니다. 넣으시게 되면 2로 묶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띵띵띵 하면 플러스 5를 더하면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넘긴 다음에 약분시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5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푸는 이제 중복조합의 식은 바로 뭐가 되냐? 문자 3개를 가지고 몇 개? 5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 우리는 3h의 5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뭐가 되냐면 63이라고 하는 몇 번? 3번의 문제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짝수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양의 짝수일 때는 2a 플러스 b, 2b 플러스 2 뒤에 플러스로 붙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양의 홀수일 때는 플러스 1을 붙여서 양의 홀수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6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16번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네,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는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한국인 5명과 미국인 3명을 앉혀놓고 싶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은 미국인끼리는 어느 2명도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한번 이거 먼저 봐볼게요. 이거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얘네들 원순열을 구하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원순열을 보시게 되면 그냥 8명을 배열하는 어떤 거죠? 8-1팩을 먼저 붙이신 다음에 반쪽이게 되면 여기 돌리는 경우에 저와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는 4를 곱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먼저 원순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얘네들 처음 앉을 수 있는 애들의 위치인 4만 곱해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의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우리는 원탁에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 먼저 한번 봐볼게요. 원탁에다가. 네, 문제는 이제 미국인끼리는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5명을 먼저 이렇게 나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국인 5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이기 때문에 5-1팩 되는 것도 괜찮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이의 공간이 몇 개 있냐면 1, 2, 3, 4, 5 5개 있죠. 그 5개에 있는 공간 중에서 몇 개? 3개를 가지고 우리는 미국인을 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웃수 하나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거기 만들어진 식에다가 어떻게 기준에는 곱하기 4를 곱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3개를 모두 곱하게 되면 답은 뭐가 되냐면 5700
5760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몇 번이 되죠?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필기 먼저 또 해보시고요. 우리 또 이제 1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7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이제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세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안에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 4점원을 그린 도형이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7개의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한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17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을 먼저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 우선은 뭐부터 칠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얘부터 칠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얘네들은 이제 몇 가지 중에서 7가지 중에서 하나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고르셔야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여기 고르는 방법을 고르셔야 돼요.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고를 수밖에 없죠? 색을 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6개 중에 3개의 색을 먼저 고를 수밖에 없답니다. 맞죠? 그럼 중요한 거는 1, 2, 3이나 1, 2, 3이나 1, 2, 3은 똑같겠죠. 이제 60도씩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무슨 수냐? 원수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우리가 1하고 2하고 3처럼 이게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뜻이죠. 맞죠? 그러면 나머지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4, 5, 6이나 4, 5, 6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얘네들은 순열로 계산해서 몇 팩? 3팩을 계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모두 계산하게 되면 답은 1680에 되는 문제의 정답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7번의 문제는 16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18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 보시면요. 이제 모스 기호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하고 직선이 되어 있는 저기 있는 두 가지의 기호를 가지고 만드는 우리 기호를 이제 모스 기호라고 하는데, 네,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번 이상 6번 이하로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신호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3번의 이상이면 3번이면 가까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동그라미 아니면 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2가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썼을 때는 2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4번은 2의 4제곱, 5번은 2의 5제곱, 6번은 2의 몇 제곱? 6제곱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두 싹 더해주면 우리 문제 정답은 120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복 순열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떤 것이냐면 3개부터 100개, 6개 이하까지의 우리 구하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제 18번 문제를 보시게 될 건데요. 18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19번 문제죠. 19번 문제는 서세스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요. 7개의 문자를 한 줄로 나열할 때 우리는 서로 양끝에 서로 어떤 거? 같은 알파벳이 오도록 우리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한번 봐볼게요. 19번을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같은 문자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S가 이렇게 쭉 있어서 S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C가 이렇게 오는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첫 번째 이제 S가 오게 되면 얘는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U, 맞죠? U하고 그다음에 C, E, S가 올 수밖에 없고, CC가 오게 되면 S, S, S의 U하고 E만 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맨 처음에는 우리는 이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을 뭐 하면 되죠? 그렇죠. 2팩을 나누시면 되고, 플러스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죠? 그렇죠. 5팩을 뭘로? 3팩을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60이 되고, 두 번째는 20이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80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8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우리는 몇 번을 볼 거냐면 20번을 보도록 합시다. 네, 20번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주머니에 2, 3, 4, 5, 7이라고 적혀 있는 공이 있는데 5개씩 들어있다고 합니다. 5개씩. 근데 이 주머니에서 동시에 5개의 공을 꺼냈을 때, 우리는 그 공에 적혀 있는 5개의 수의 곱이 사이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4의 배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4는 우리가 이미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지어준 상태에서 얘 개수를 A, 얘 개수를 B, 얘 개수를 C, 얘 개수를 D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괜찮죠? 그럼 우리는 그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를 중복 허용해서 몇 개? 5개를 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기 괜찮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의 곱이 4의 배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2는 적어도 몇 개? 그렇죠. 1개까지밖에 못 뽑아요. 그래서 우리는 A는 몇 이하? 1 이하까지만 뽑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은 A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A가 뭐가 되는 거? 1 되는 거 두 가지 나눠서 이제 푸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3H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1이기 때문에 B 플러스 이제 C 플러스 뭐가 되죠? D의 값은 뭐가 되죠?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3H4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를 계산하면 답은 21이 나고 두 번째 거 계산하면 1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모두 계산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개? 36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번에 이제 있는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 36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먼저 그럼 필기 먼저 좀 해보신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인데요. 이제 21번은 이제 4개의 숫자가 있는데 2, 4, 6, 8과 이제 2개의 특수 문자 샵하고 이제 달러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암호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어떠한 특징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특수 문자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1개 이상 포함이 꼭 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특수 문자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얘처럼 숫자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숫자를 쓸 수 있지만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중복해서 쓸 수가 없고요. 근데 우리는 합이 몇이 되도록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암호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21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특수 문자를 이제 1개를 쓰냐, 이제 2개를 쓰냐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1번은 이제 뭐가 되냐면 특수 문자를 몇 개 쓰는 경우? 1개 쓰는 경우 보도록 합시다. 특수 문자 1개. 그 특수 문자 1개 이상 꼭 포함되기 때문에 특수 문자를 1개 쓰는 경우 보고 두 번째 뭐가 되냐면 특수 문자가 몇 개? 그렇죠. 2개를 쓰는 경우의 수 한번 같이 봐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하나를 쓰게 되면 먼저 이 네 가지에 있는 자릿수에다가 특수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특수 문자가 총 몇 가지가 있죠? 2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2가지 중에 1가지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이 골라놓은 숫자를 여기다가 얘네 4개 중에서 하나 더 이렇게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채워넣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세 번째는 나머지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뭘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숫자 2, 4, 6, 8로 집어넣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그때 우리는 곱하기 4의 몇 제곱? 세제곱을 시키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 512가지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수 문자 2개를 쓴다는 거는 이 4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샵하고 달러를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되죠? 4P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샵하고 달러를 집어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나머지 있는 2개는 숫자 2, 4, 6, 8 중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4가지에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집어넣게 되면 다 몇이 되냐면 192가 되고요. 얘네들 2개를 합한 총 합이 우리의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냐? 704가 된다는 게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21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바로 뭐가 되냐면 704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22번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네,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D, E가 있는데 얘네들 5개의 상자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7개의 공을 모두 넣으라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상자 A에는 뭐밖에 안 들어가냐면 홀수개의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B하고 C는 합이 2 이상 3 이하의 공을 집어넣고
D하고 E는 내 멋대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얘네들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럼 얘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건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보시면 A에 집어넣는 공의 개수를 A개, B개, C개, D개, E개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괜찮죠? 맞죠? 그럼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은 7개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여기 괜찮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A가 들어갈 거는 뭐가 되죠? 홀수개가 들어가야 되고 문제는 B 플러스 C의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어디까지? 3까지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B 플러스 C가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B 플러스 C가 뭐가 되는 거? 2가 되거나 두 번째는 B 플러스 C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중에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네들이 2가 되게 된다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A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은 5가 되는데 A는 홀수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홀수기 때문에 우리는 EX 플러스 1이라고 집어넣으시고 D 플러스 E의 값은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EX에다가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은 4가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처럼 하나씩 특이한 꼴이 있는 경우에는 얘 대신에 기준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럼 처음에 얘가 0 집어넣으면 D 플러스 E가 4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EH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가 1 집어넣으면 D 플러스 E는 2기 때문에 EH 뭐가 되죠? EH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D 플러스 E는 0이기 때문에 EH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조심해야 될 걸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는 이것도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EH 2를 해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네, 그렇게 되면 얘네들 값을 쭉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27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EX의 플러스 1의 값에 플러스 D 플러스 2의 값은 뭐가 되냐? 바로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은 EX 플러스 D 플러스 2의 값은 3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얘네들 0부터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되죠? EH 3이 될 것이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EH 뭐가 되죠? 1까지가 끝이 되는데 여기가 끝난 게 아니죠. 어떤 거냐면 B 플러스 C가 3이 되게 하는 어떤 거? 그렇죠. EH 3까지로 곱해서 우리가 값을 완성을 시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 24개가 된답니다. 24개. 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있는 모든 걸 더해줘야지 우리 문제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51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정답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제 같이 본 기출문제는요, 이제 2019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이제 확률과 통계 동덕요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념적인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고요. 중간중간에 수능 기출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22번 같이 조금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노가다로 풀 수도 있기도 하지만, 노가다로 풀게 되면 서술형에서 감점적인 요소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서 이제 정리해서 쓰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좀 이제 서술형 같은 거 대비할 때 좀 더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웬만하면 노가다처럼 세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제 중복조합에 있는 부정방정식 꼴에 있는 식처럼 만들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출을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제 학교 시험 기출 문제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